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닉네임이 돈깡 머니갱스터라고 하는데 지금 구독자가 한 40만 되죠. 대단한데 예, 어떻게 해서 주식을 하시게 됐고 전업 투자자가 되게 되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뭐 미디어 채널을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됐고요. 그래서 투자자로 한 12년 정도 제가 살아왔는데 투자를 시작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건 이제 뭐 12년 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20살 때 사실은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투자를 어쩌다 20살에 하게 됐냐. 이제 많은 분들의 기준에서 20살은 이제 학교 가야 되고 캠퍼스 라이프를 즐겨야 되고 정해진 이제 커리큘럼을 끝내고 안정된 직장에 가서 누구나 생각하는 대기업 혹은 각자의 길로 나가는 게 당연히 저한테도 굉장히 큰 목표였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했음에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건 사실 많이 말씀드리긴 조금 부끄럽지만 뭐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가정 환경이 아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부모님 뭐 제가 이제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단순한 이제 그런 욕망 하에 이제 투자를 처음 시작하게 돼서 돈을 많이 버는 직업, 그리고 경제적으로 내가 조금 더 빨리 풍요로워질 수 있는 직업을 이제 찾다 보니까 뭐 누군가한테는 되게 이제 가벼운 그런 동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저는 돈을 당장 많이 버는 그 욕망 하나로 투자를 시작했고, 솔직하게 그래서 그 생활이 벌써 12년 정도 지속돼서 그렇다고 제가 엄청난 뭐 부자거나 막 이렇게 권위 있는 뭐 투자자라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많은 분들이 뭔가 동의를 해주시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저를 또 이렇게 그런 자리에 불러주시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가벼운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전달해드리면 투자라는 게 그런 거구나, 이렇게 우리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를 수 있구나 라는 걸 제가 오늘 이야기에서 가볍게 이야기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제 여기 하우투라는 대단한 채널에서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가볍게 이야기해드리려고 놀러왔습니다. 네, 20대 지금 30대시죠? 그쵸? 20살에 시작해서 12년 됐으면 지금 네. 32, 그쵸? 예. 맞습니다. 얼마를 투자해서 네. 현재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고, 그리고 사실 투자 수익이 20대 추억이 전부가 아닐까 하는 네.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한 양지와 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20대 때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20살 때부터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은 주식 투자로 설명해야 됐고, 어떤 투자자의 삶을 빼고는 많은 부분을 사실 설명할 수 없는 제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막 20살 때 500만 원, 이제 그때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은 이제 처음에 시드머니라고 하죠. 그래서 시드머니로 500만 원이 모여서 주식을 해야겠다. 그래서 500만 원의 시드머니로 누구나 꿈꾸듯이 일확천금을 이제 바라면서 요게 5천만 원이 되고 5억이 되고 50억이 되는데 얼마나 걸릴까, 이제 그런 꿈을 꾸면서 투자를 시작하고 뭐 어렴풋이 비슷하게는 온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시기보다는 훨씬 더 빨리 오긴 했지만
그 과정은 사실 많은 일들이 있고 제 20대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 또 투자한 이제 그 시간들이 뭐 금전적으로 치환됐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누구나가 꿈꾸는 캠퍼스 라이프를 저는 돈으로 치환했다라고 생각하고요. 누구나가 20대를 즐겁게 보냈던 시간을 또 저는 돈으로 치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실 그런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 또 저희 가족을 또 부양하고 뭐 엄마가 이제 또 추운 날에 이제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을 제가 이뤄냈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뭐 아쉬움은 없고, 근데 이제 또 32살이 됐다 보니까 제 20대를 되돌아봤을 때 너무 투자만 하지 않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중간에 그래도 많은 시간들을 친구들과 또 잘 보내려고 노력했고, 그걸 그때 조금이나마 인지하고 있었던 게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다행일 것 같아요. 더 많은 시간을 제가 투자에 더 몰입해서 살았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을 거라는 확신은 하지만, 오히려 약간의 타협을 보면서 제가 친구들과의 추억, 이제 20대 때 다녀야 했던 무한 여행들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제 인생에서 지금 이제 와서 돈을 벌어보니까 알게 되는, 그때 그게 중요했구나, 그때 돈을 더 벌려고 막 그렇게 했으면 너무 아쉬웠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실제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면은 동강님이 요번에 책을 출간하셨는데 책의 내용에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끔 했던 성공한 투자자였던 선배님의 말씀이 되게 인상 깊게 남았었는데 에피소드 하나 들려주시겠어요? 실제로 저한테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해주신 분이 제 인생에 딱 2명이 있는데, 한번 제가 이제 여의도에서 같이 일했던 이제 저희 메인 팀장님이 저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저희 팀이 여의도에서 돈을 잘 버는 팀 중에 3손가락 안에 드는 팀이었는데, 몇 명 안 되는 팀으로 구성돼서 이제 거의 엔지니어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과학자 같은 분들이 주식 시장을 잘 분석해서 어떤 많은 알고리즘으로 주식 시장을 통계로 거래하는 이제 그런 팀이었는데, 우리가 한 4-5명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데, 저야 뭐 이제 그때 완전 24, 5, 셋넷 이제 이랬으니까 제가 그 돈을 벌었다는 건 아니고 거기서 이제 많이 배웠죠. 그러면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러 가면 가끔씩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민혜야, 우리가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요 몇 명 안 되는 인원에서 그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뭘까? 우리 존재가 밖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처럼 보일까?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가볍게 해주셨는데, 이제 그날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때 당시에 팀으로 있기 이전에 혼자 투자할 때도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걸 내려놓고 이제 조금 팀으로서 일하는 걸 배워보고 싶어서 들어간 시점이었는데, 저도 그때 당시에 개인으로서도 이제 팀원으로서도 이제
소득을 잘 이루어내고 있는 시점에 내가 뭘까? 나는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가? 혹은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가? 혹은 내가 하는 이 비즈니스들이 누군가한테 기여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이제 슬슬 들고 있을 때여가지고 유난히 그날의 이제 이야기가 저를 지하철에서 이제 가는 길에 되게 많이 떠올라가지고 이거는 조금 내 정체성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구나 해서 그 뒤로 실제로 제가 이제 막 주식 투자 약간 길게는 아니고 한 6개월 정도 좀 멀리 했던 시기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했던 이제 잠깐 과정이 뭐 그때 이제 막 에어비앤비라는 게 탄생하는 막 그런 시기여가지고 에어비앤비가 한국에 들어와서 내가 게스트하우스를 하면은 여행객들한테 그래도 즐거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 사람을 한 명, 두 명을 고용해서 내가 고용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잠깐 이제 고민했던 적도 있고 이제 그거 연장선으로 어떤 프랜차이즈를 간단하게 시작해본 계기가 됐었는데 그래서 제 투자자의 삶으로서 느꼈던 이제 많은 결핍이라고 할까요? 사람과의 소통 혹은 어떤 사회적인 기여 혹은 대외적으로 나를 보는 시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표현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이제 그런 데서 조금씩 생기고 그래서 그 과장님이 해주셨던 한마디가 저한테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나와서 얘기까지 하는데 트리거가 된 이제 이야기거든요. 이제 두 번째 분은 저한테 제가 실제로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투자자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라고 이제 인정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인데 20대 때 이미 수백억의 자산을 이제 이루시고 지금은 더 넘을 수 없, 이제 견줄 수 없는 이제 투자자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인데 제가 항상 이제 대구까지 찾아가서 주에 한 번씩 대구에 내려가서 이제 그분이랑 투자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한 5시간, 6시간을 쉴 새 없이 떨고 저는 이제 마지막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때 제 모습이 이제 그 형이 보는 자기의 20대 같아서 저한테 항상 이제 투자에 관한 이야기도 하지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뭐라고 할까요? 난 민우 너가 진짜 나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20대를 돌아볼 때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내가 20대를 투자자로 살면서 수백억을 벌고 그런 과정들이 뭐 누군가한테는 너무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민우 너가 그 삶을 지속하면 뭐 투자자로서 권위도 높아지고 뭐 그런 건 당연한 건데 자기가 이제 30살이 넘고 이제 30대 중후반이 되면서 가정이 생기고 아이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내 개인의 인생으로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은 20대 뿐이었구나라는 걸 자기가 느낀다. 그래서 민우 너가 지금 한 26, 7 되니까 이제 그 시간을 돈을 버는 것보다 그 돈을 버는 걸 조금 내려놓고 돈이 어차피 30대, 40대, 50대 평생 벌어가야 되는 과정인데 20대 추억을 너가 30대에 이제 꺼내면서
끄집어내면서 그걸 회상하면서 살아가는 게 40대 인생이고 50대 인생이고 그럴 거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투자에 너무 몰입하진 마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셔가지고 그때는 그런 이야기가 막 엄청 와닿진 않았지만 제가 너무 신뢰하는 이제 멘토로서 저한테 절대 그 이야기를 그냥 하진 않았을 거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무작정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믿고 그때부터 굉장히 많이 인생을 투자해서 시간을 정해두고 9개월은 투자자로 살고 3개월은 여행객으로 산다 해가지고 9개월은 열심히 투자하고 나머지 3개월은 뭐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나 호주나 뭐 영국이나 뭐 이런 여행을 가지각색으로 다니면서 조금 더 추억을 많이 샀다고 할까요?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었는데 그로부터 한 5, 6년이 지난 시점 지금에서 보면은 제가 인생을 통틀어서 한 이 각오 중에 가장 후회가 없는 선택이었다 라는 게 딱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때 아무것도 내가 시도하지 않고 잘하고 있던 일을 더 잘하려고 그리고 그거의 가치가 또다시 돈이었다면 저는 굉장히 후회했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돈을 버는 그 시간들보다 제 20대를 더 풍요롭게 채우는데 도전했던 그런 선택이 그 두 분한테 제가 사실 뭐 굉장히 감사하지만 그렇게 많이 표현은 못 해가지고 이 책이 나옴에도 굉장히 죄송스러웠죠. 투자를 처음 12년을 투자 기간이 총 12년이면 2018년부터 투자를 시작하신 거 아닌가요? 12년이지만 이제 횟수로 12년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외환위기는 거치셨나? 2008년이 외환 위기였고 이제 제가 2008년. 19년도 이제 거의 여름부터 이제 주식을 시작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호황일 때 시작을 했거든요. 주식시장이 2008년에 완전히 많이 떨어지고 2009년, 10년에 걸쳐서 시장은 굉장히 호황에 이르렀는데 저는 호황에 이제 시장이랑 상관이 없었던 게 어차피 시드머니가 없었고 이걸로 내가 어떤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짠다 그래서 수익률이 막 엄청나게 날 것 같지 않아 가지고 시장에 당연히 변동성이 많아 가지고 제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건 더 많은 이 변동성에서 알파를 가져가는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더 역동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죠. 모든 이제 20대 남성분들이 투자하는 방식과 비슷한 이제 그 과정을 똑같이 학습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산이 뭐 거의 0에 수렴할 정도로 증권사에 배를 불려주고 국가의 이 거래세라는 그걸 다 납부하고 나니까 계좌가 이제 거의 없었죠.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막 누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울어본 적이 거의 없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처음으로 20살 때 500만 원으로 시작했던 계좌가 30만 원이 안 되게 남았을 때 처음으로 이제 조금 이제 베개 안에서
어, 눈물을 흘렸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뭐라 그럴까요? 전 돈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아픔이 없었는데 돈이 어차피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인생일 수 있다라는 각오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막상 시작했던 투자 금액이 한 30만 원 남짓 되는 돈으로 이제 남으니까 그 과정이 한 5, 6개월 걸렸는데 그 5, 6개월 동안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내가 여기서 어떤 투자자로 잘 된다는 그 확신하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이제 사라질 때 제가 느꼈던 건 그 희망이 없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결국 과거의 인생과 똑같이 뭘 해도 잘 못하는구나. 내가 여기에서 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여긴 그렇게 쉽게 이걸 허락하지 않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역시 안 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희망이 없어진 것 같아서 이제 조금 눈물이 났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많이 좌절했던 시기였고 근데 제가 딱 2년이라는 시간을 여기서 보내겠다라고 마음 먹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년을 내가 여기서 버텼는데 그때도 내가 돈을 못 벌고 있으면 미련 없이 내가 어차피 공부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똑똑하게 잘 살아왔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동네 형이 이제 그때 카센터를 다니면서 튜닝샵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 형 밑에 들어가서 내가 기술을 배워서 형 따라서 이제 튜닝샵을 차려야겠다. 이제 카센터를 차려야지. 이제 그 마음이 딱 2년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2년이 지났을 때 내가 돈 못 벌면 가서 내가 기술을 배우자. 그 마음가짐이 있었는데 딱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근데 아직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더 어차피 1년 6개월 대충 날리면 1년 6개월이 되게 아쉬울 것 같아서 더 심기일전해서 해보자.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래봐야 나 지금 20살이고 22살이라는 시간에 나를 봤을 때 돈도 없고 그래도 도전할 기회는 아직 22살일 것 같아서 많을 것 같아. 그럼 어차피 이 트리거를 당겼으니까 끝까지 가자. 이제 후진은 없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대로 더 미친 듯이 모니터 앞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죠. 변동성 시장을 2번이나 엄청난 변동성 시장을 겪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네. 이번엔 또 코로나로 또 엄청난 변동성 시장을 겪고 있고 네. 이럴 때 주린이들이 많이 생기고 투자자들이 투자 안 하시던 분들도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무엇이고 재테크와 전업 투자자로서의 차이는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 투자와 투기는 한 끗 차이거든요. 저도 투기를 했던 시기가 있고 투자를 하는 시기가 있고 지금도 때때로 제 안에 다른 모습이 주식시장 안에서 튀어나와서 투기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도 당연히 있는데 사람인지라
이제 차이를 보면은 항상 간단하게 한 줄로 하면 투자 이제 내 자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계획이 있냐, 계획이 없냐로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항상 내가 좋은 결과를 냈던 이 투자의 경험들은 항상 짧게나마 계획이 있던 경우가 많고요. 아, 이 산업은 이래서 성장할 거고 그 안에는 이런 기업들이 존재하고 그 기업들은 시장에서 이런 포지션을 갖고 있네. 이 정도의 계획만 있어도 투자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단순히 아 요즘 시장이 뭐 메타버스라는 게 뭐 좀 좋다네. 누가 이 비밀 정보가 있다네. 근데 이거 지금 안 사면 손해 아니야? 그냥 이렇게 듣고 뭔가 본인의 생각보다 이 누군가의 이야기 혹은 카더라 이제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사면 이제 되게 투기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영역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이 부분도 사실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투자자들을 접하고 그들의 이 투자 이야기들을 들을 때 착각하시는 점 중에 하나가 그들은 직업으로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고 직업으로서 이 주식시장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나도 그 사람처럼 그렇게 돼야지 라고 하는 건 내가 직업적인 투자자가 되어야지 라는 논리가 이 맞아야 모순이 없는 논리인데 내 직업은 이제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인데 그들 같은 투자자가 되어야지 라는 건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운영하는 식당을 더 잘 운영해야지 그리고 나는 백종원 같은 프랜차이즈 사장님이 되어야지가 그분의 인생에서 더 논리가 맞는 무언가인데 사람들은 항상 주식시장을 접근할 때는 내 직업은 그들과 상관없는 어떤 영역에서 직업을 갖고 있지만 그들과 같은 자산가가 되어야지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그들은 그걸 직업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들을 거기 투자할 수 있고 산업을 분석하고 기업들을 이해하고 그런 과정들을 직업으로서 하는 사람들이고 많은 분들이 하는 노력의 정도는 재테크의 영역에서 내 예금을 잘 이렇게 분산해서 시장에 뭔가 인플레이션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수익률을 가져야지가 사실은 이 재테크 영역에서 맞는 이 수익률의 잣대인데 항상 주식시장을 대하는 자세는 미디어를 접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영역이고 노력의 정도는 그냥 내 자산 포트폴리오에 저축 상품 하나 드는 정도의 무언가의 노력. 그 주식이 심지어 내가 삼해도 무슨 회사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단순히 되게 충동적으로 주식을 사는 경우 이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직업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과 이 재테크의 영역으로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구분을 하는 것은 이 상한선을 정해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익률도 기대치를 너무 높게 갖지 말아야 되고 안정적으로 저축 상품보단 당연히 더 나은 수익률을 원하는 게 맞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당연히 가져갈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조금 제가 유튜브를 이제 운영하면서도 그 부분들을 많이 조심스러워하는데
항상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주식을 직업으로 12년을 한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식 투자는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더 뭐 솔직하다, 뭐 그래서 뭐 입 빨린 소리 안 한다, 여러분 경제적 자유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안 해서 좋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경험했던 주식시장은 사실 그렇고요. 제 주변에 투자를 다 많이 같이 시작했지만 결국 살아있는 건, 시장에 남아있는 건 정말 몇 안 되는 소수의 투자자들일 뿐이고, 그 많은 분들은 직업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각자의 인생에서 더 좋은 포지션을 가지려고 노력해서 그걸 기반으로 재테크로서 시장에 남아있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팀원들이 항상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저희 직원들 이제 한 26, 7 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그 나이 때도 제 멘토한테 물어봤듯이 형이 제 나이 되면 어떻게 할래요? 뭐 할래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뭘 할 거면 제대로 하거나, 그 투자라면 나가서 제대로 직업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게 아니면 너의 직업에서 더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라. 그건 너가 어설프게 투자에 집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는데, 너가 남자 인생 30살이 되면 결국 그걸 느끼게 될 거고, 그런 삶을 입증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직업으로 할 거면 그냥 직업으로서 열심히 하고, 투자를 그 정도까지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기 직업에 오히려 더 투자해라. 자기 직업에서 1%가 되겠다. 그게 더 확률이 높을 거고, 그게 수익률 면에서도 저는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솔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업에서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에 집중하는 게 더 좋은, 인생의 전반으로 봤을 때 투자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직원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번에 몇 명 나갔어요. 그래서 너무 큰 동기부여가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제가 했던 어떤 투자 잘하기 위하게 했던 행동들 중에 두 가지를 뽑으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했던 투자 내역을 다시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이 과정이 논리에 모순이 없고 충동적이지 않았는지, 과연 시장에 그러한 근거가 있는지 마켓이 끝나고 한 번 더 점검하는 그 과정을 저는 가장 중요한 제 투자 인생에서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실제로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뭐 한때 그런 꿈도 꿨기 때문에 뭐 대학로에서 뭐 연극을 한다던가 좀 그런 이야기들이 흩뿌려져 있었는데, 영화에서 재밌는 건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세계를 가상으로 설정하고 캐릭터들을 설정하고 그 안에 사람들의 네트워크는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가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풍부하게 만들어내는가, 이제 그런 것들이 영화의 하나의 가설의 과정,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똑같이 흘러가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 뭐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뭐 아이폰의 카메라, 아이폰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들을 납품하는 LG 이노텍이라는 또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애플카라는 이야기가 항상 화두인데 애플카는 과연 글로벌 회사들 중에 누구한테 이 애플카를 만들 협력업체를 지정할 것인가? 애플이 그걸 직접 하는 회사는 아닐 거다. 왜냐면 애플은 항상 이 코어는 자기네가 주도하지만 이 제조업 베이스의 비즈니스를 항상 뭐 대만의 뭐 TSMC라던가 하는 반도체 업체와 협력을 해서 그걸 잘 풀어내는 회사인데 애플카도 분명히 그런 식으로 협력업체를 지정할 거다. 이제 이런 게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공유되던 뭐 1차적인 시나리오라고 했을 때 그럼 한국에서 애플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회사는 무엇이 있을까? 1차적으로 가설을 세워보는 단계가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러면 아이폰이랑 이 LG 이노텍이라는 회사는 이미 매출을 공유하고 있는 채널이 있네? 그러면 애플 안에는 애플이 전기차를 만든다라고 하면 요즘 자동차 안에도 카메라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옛날에는 뭐 후방 카메라 하나가 들어갔던 게 요즘은 뭐 조금 더 와이드하게 보기 위해서 전방에 카메라가 뭐 8개가 들어간다던가 이런 과정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LG 이노텍이라는 회사는 잘 이 카메라 제품들을 납품해왔고 그럼 충분히 채택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하나의 가설이 LG 이노텍 안에서 생성이 되고요. 또 하나는 현대 기아차는 몇십 년 동안 이 완성차를 잘 만들기 위해서 공장도 글로벌에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고 이 자동차를 이젠 뭐 글로벌에서 5손가락 안에 들게 잘 만드는 회사로서 인정받고 있는데 애플 입장에서 로고만 바꾼다라고 했을 때 OEM 업체로서 굉장히 매력 있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근데 현대차는 메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기아차라는 자동차 회사는 애플한테 OEM 업체로서 현대차 입장에서도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위탁 생산을 맡아도 애플이라는 회사와 이해관계가 잘 맞지 않을까? 이제 그런 또 하나의 가설이 세워지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데 물론 이 가설이 세워지기까지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프로세스가 가설의 단계에서 영화와 이 주식 투자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제 뭐 그 정도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재밌네요. 예, 2030 청년들이 요즘 비트코인 거의 광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청년들의 롤 모델인 동강님께서는 비트코인을 하고 계시나요? 가상 자산 시장은 24시간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마켓이 끝이 없어서 내 인생이 내 성향상 저기 들어가면 100% 잠을 못 자고 엄청나게 피로할 거다. 근데 그거는 나한테 뭐 100억, 200억, 300억을 벌게 해주는 어떤 무언가여도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그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이제 들어가지 않았고 여전히 비트코인이라던가 어떤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암호화폐를 만드는 그 블록체인의 기술에 있어서는 학습을 계속 하고 있고 그 형태가 시장에서 어떤 변화를 줄지 인지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떤 알파를 찾으려고 하는 일련의 행동과 뭐 계획들은 네, 예정에 있고요. 네, 그 자산으로서 화폐로서의 투자,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투자는 네, 아직 실제로 하고 있지는 않고 어린 친구들은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하는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 처음 주식 투자를 그렇게 시작했듯이 그들한테는 거기서 되게 역동적인 어떤 변동성들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걸 틀렸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한국 시장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주린이들이 네, 참여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동학개미들이 서학개미랑 동학개미가 투자에 뛰어들었는데 초보자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그 기본기 주식 공부 스펙트럼에 대해서 네. 정리해 주시겠어요? 결국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면 이 지루한 얘기를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제가 아까 투기와 투자는 계획이 있냐, 계획이 없냐로 나뉘었다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결국 그 얘기의 본질은 내가 지금 노동소득으로 10년을 일해서 번 이 돈이 이 5가지로 설정한 주식으로 집행될 예정이고 난 마우스 한 번만 누르면 그게 지난 10년치의 노동소득이 그 기업들한테 들어가는 건데 그 과정에 있어서 나는 그걸 인지하고 있는가? 그 기업들이 내 노동소득이 그렇게 투자해도 될 만한 회사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계획이 명확한가? 그리고 내 계획과 어긋났을 때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의 수준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의 면에서 자신의 노동소득으로 그 모아둔 그 자산을 주식이라는 형태의 이제 되게 유동화시키기 좋은 자산이라서 이제 이게 쉽게 이루어지는데 그걸 되게 가볍게 여기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 노동으로 벌어온 그 시드머니는 굉장히 큰 가치를 갖고 있는 돈인데 이 주식시장은 그걸 너무 빠르게 의사결정하게 하는 이 트릭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쉽게 충동적으로 투자를 집행하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서 그 쌓아왔던 그 노동소득들을 근로소득들을 전부 다 이 투자를 집행할 때 고민해 보시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고 그리고 그 투자 수익률이라던가 그걸 통해서 너무 큰 꿈을 바라는 것보다 이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를 항상 더 많이 점검하셔야 되는 거. 내가 이 5천만 원 1억이 이 반토막이 나도 우리 가정의 평화가 유지될까? 혹시 내가 이것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아져서 와이프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혹은 내 남편한테 괜히 화풀이하는 금액이 되지 않을까? 이제 오히려 그런 점검을 먼저 하시는 게 저는
주식을 살 때 더 많이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게 뭐 5억, 10억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거든요. 근데 벌어온 돈이 이제 반토막이 나면, 그리고 그게 가정에 영향을 끼치면 역으로 드라마틱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인생에 빗대어서 투자 금액을 잘 조절하시고 기업을 잘 알아보시고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만 투자를 하시는 게 항상 유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시청자들을 위해서 인사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할까요? 네. 이 몇 안 되는 투자 인생을 공유하러 여기 나왔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네, 이 하우투 채널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채널도 가끔 놀러 와서 저런 거 하고 있네 이제 그런 거 봐주시면 뭐 좋은 인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앞으로 투자 인생에 있어서 항상 제 이야기가 뭐 작게나마 정말 작은 부분일지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저는 또 뭐 다음 기회에 제가 기회가 있다면 또 한번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여기까지 하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갈게요. 안녕.